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이야기는요. 아마 거의 매일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바로 배달의 민족, 우리가 흔히 배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앱입니다. 사실 배민은 그냥 배달 앱 그 이상이죠. 그 특유의 재치 있는 마케팅이랑 뭐니 해도 편리함 때문에 이제는 뭐랄까 우리 식생활의 일부,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잖아요.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내가 오늘 저녁에 시키는 치킨 한 마리, 이 떡볶이 값, 이 돈이 대체 어떤 길을 따라 흘러가는 걸까? 오늘 그 돈의 여정을 저희가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돈의 흐름을 알려면요.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. 배달의 민족, 진짜 주인은 대체 누구지? 바로 이겁니다.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. 근데 파고들면 생각보다 구조가 꽤 복잡하고 재밌습니다. 우리한테는 당연히 배달의 민족이란 이름이 익숙하죠. 그런데 사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는 독일의 아주 거대한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 소유입니다. 2020년에 이 회사가 배민을 사들였어요. 그때 인수한 금액이 무려 4조 7,500억 원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. 배민이 더 이상 그냥 한국의 인기 앱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이라는 뜻이에요. 자, 이제 배민의 주인이 거대한 독일 회사라는 건 알았어요.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. 우리가 낸 돈이 동네 식당에서부터 저 멀리 독일 본사까지 대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걸까요? 딜리버리 히어로가 그 엄청난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배당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배민이 번 돈을 주인인 독일 본사에게 보내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데 이건 배민이 번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본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니까 결국 돈이 본사로 가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죠. 이 두 가지가 바로 한국에서 번 돈을 독일로 보내는 핵심 통로인 셈입니다.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2023년에는 번 돈의 거의 60%, 그러니까 4,127억 원을 보냈고요. 2024년에는 이건 무려 83%예요. 5,327억 원이 독일 본사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서 장사해서 번 돈의 대부분이 해외로 쭉쭉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걸 다 합치면요. 딱 2년 동안에만 1조 원이 넘는 돈이 독일로 갔습니다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여기에 또 로열티라고 해서 따로 주는 돈까지 더하면 실제로 빠져나간 돈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. 규모가 정말 엄청나죠.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. 이렇게 엄청난 돈이 해외로 나가는데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? 그 비용은 누가 내고 있는 걸까? 결국 이 구조는요. 배민을 통해 음식을 파는 식당 사장님들, 배달하는 라이더분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 바로 우리 소비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먼저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. 중개 수수료가 계속 오르는 것도 부담인데 예전엔 없었던 포장 주문 수수료까지 새로 생겼어요. 광고비도 오른다고 하고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값의 10% 이상을 배민의 수수료로 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는 겁니다.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죠. 라이더분들 상황도 한번 볼까요? 최근에 로드러너라는 새로운 배차 앱이 도입되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. 이걸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앱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진짜 이유는 결국 앱 사용료를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독일 본사에 보내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국정감사에서는 이 로드러너 앱 때문에 해마다 거의 1,000억 원에 가까운 로열티가 추가로 독일로 나갈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이건 역시 또 하나의 돈 나가는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결국 이 모든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?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소비자에게 오게 됩니다. 요즘 무료 배달 경쟁이 엄청나잖아요? 근데 한 시민단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책이 시작된 뒤로 오히려 음식 평균 가격이 해마다 1,000원씩 올랐다고 해요.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거죠.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. 아니 도대체 왜 배민은 이렇게까지 이익을 쥐어짜내야만 하는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 시선을 저 멀리 독일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.
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2024년 기준으로 딜리버리 히어로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22%가 바로 한국의 배민에서 나옵니다. 전 세계 수십 개의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 한 곳에서 5분의 1 이상을 버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배민의 실적이 곧 회사 전체의 성적표나 마찬가지인 거죠. 그런데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가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. 돈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정리하고 한국의 배민처럼 확실하게 돈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에서 이익을 최대한 뽑아내라. 이런 요구가 아주 거센 상황인 겁니다.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자본의 논리. 그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.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? 사실 국회에서도 이런 자본 유출 문제나 불공정 거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어요. 하지만 뭔가 뚜렷하게 바뀐 건 없었죠.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자율규제안 같은 것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.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 같아요.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겠죠. 하지만 그 돈을 버는 방식이 시장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그 안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배달 한 번에 얽힌 이 복잡한 돈의 흐름을 따라와 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나눠서 지게 되는 부담. 과연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균형점은 어디쯤일까요? 오늘 저녁 배달앱을 키기 전에 한 번쯤은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